1월 9일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1월 8일 수요일이고요.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미즈노래 팔란티어, 테슬라, 국제뉴스, 현지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게 어떤 화면인지 아십니까? 이번 CES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 샤오펑이 나르는 카, 플라잉 카 선보인 거거든요. 샤오펑 마크 맞죠? 근데 저는 이 차를 딱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야, 사이버 트럭 제대로 베꼈네. 응? 그러면 그렇지 놈들. 첫 번째 생각이 그렇고, 두 번째는 얘네도 지금 이게 무슨 눈 속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저걸로 영화 소품도 아니고, 영화 소품은 옛날엔 007에서 나왔지. 저게 상업화가 될 수 있을까? 뭐 영화에서는 좀 볼 수 있지만 상용화가 불가능할 텐데. 뭐 항공법도 시작해가지고 제가 중국 차라고 좀 너무 디스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 추운데 저렇게 반바지를 입고 있어? 야, 이거 뭔가 짜증긴데? 네, 맞습니다. 디스하는 겁니다. 네.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냉정히 말해보면 여러분이 샤오펑의 저 차가 물론 이제 CES에서 나온다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상용화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삽질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4대 지수, 다우는 플러스 0.25, 나스닥은 마이너스 0.06, S&P 500은 플러스 0.16,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46으로 비교적, 오늘 점심때 기점으로 거의 뭐,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보이시죠? 이 엄청난 30분이죠? 이게 10분 보니까. 30분 동안 막 그냥 내리꽂는데, 근데 다행히 극적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요 화면 일단 오늘 시장의 분석도 이따 간단하게 해드리겠지만 요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소식은 팔란티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팔란티어 딱 보면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2.52가 빠졌는데요. 주범이 돈나무입니다. 아크. 내가 이 아줌마를 그냥 아무튼 먼저 기사 좀 조금 들여다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주가가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주범은 캐시우드였습니다. 자, 돈나무의 아크 인베스트가 팔란티어 주식을 계속해서 연일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오늘 팔란티어는 2.52% 떨어진 68.2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날까지 2일간 총 12.4%가 급락한 데 비해 하락률은 좀 축소되었죠. 팔란티어는 최근 3일 동안 14.6%, 전고점 대비 20%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크는 전날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를 통해 팔란티어 주식을 무려 4,890주를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일에는 팔란티어 주식 196만 6,728주를 매도한 데 이어 이틀 비중 축소에 나선 건데요. 아크는 지난해 10월 기관 투자자의 지분 현황 보고서인 13F-HR을 통해 지난해 9월 말 현재 팔란티어 주식을 1,100만 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6월 말 보유 물량의 1,300만 주에 비해 15.4%가 줄어든 거죠. 자, 팩트셋에 따르면 팔란티어에 대해 애널들이 가장 많이 내린 이 의견은 보유이며 목표가는 현재 46불 38입니다. 지금 목표가가 46불 38이 평균 에버리지 목표가인데 아직도 내려오려면 멀었죠. 특히 팔란티어의 가장 비관적인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인 RBC 캐피탈 마켓의 리시 질루이아는 목표 주가로 1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최근 보고서에서 팔란티어의 지난해 3분기 실적 강세는 거래의 타이밍 영향을 많이 받는 정부 계약이 촉진된 반면에 민간 기업가의 거래 매출액 성장세는 둔화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크 정말 1억이야? 자,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5%에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 불안에 금리 상승의 위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5%에 근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상승, 정치적 혼란,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매도세가 국제 자본시장의 기준물을 중요한 임계치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뉴욕 거래 오늘 장중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73까지 올라서 4월 25일 이후 최고까지 치솟았습니다. 2023년 10월 최고치인 5%에 근접한 건데요. 작년 10월에 5% 찍고 내려왔거든요.
블룸버그는 미국의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을 위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채권에 대한 매도 압력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는 관세 및 감세 공약으로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높은 배당금을 요구하지 않고도 미국이 부채를 계속 갚을 수 있게 되면서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자, 말보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임스 에티는 블룸버그에 미국 시장은 투자자들이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견고한 성장, 차기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지난해 12월 17일에서 18일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둔화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최근의 수치가 예상보다 높았고 무역과 이민 정책의 잠재적 변화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이전의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의사록 공개 이후에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다음 두 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에서 4.50%로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빨라야 5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사실 아침부터 굉장히 긴장하게 만든 것은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가시화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자, CNN 보도가 방송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12일 앞둔 가운데 전 세계를 들썩일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요. CNN 방송은 무역 파트너국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한 방식으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CNN은 이날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가경제비상권한법 IEEPA를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보편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은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대통령은 외국 자산의 동결,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국가,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법안이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데요. 외국 정부나 단체, 개인이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는 게 전제돼야 합니다. 자,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만약 국가 비상사태 요건이 충분치 않는다면 의회는 해제 결의안을 통해 이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전신인 대적통상법을 통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있습니다. 자, 닉슨 대통령 시절 1971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닉슨은 이 조치를 통해 일본과 서독의 통화 평가 절상을 강요하는 협상 전략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해 12월 스미소니안 협정이 체결되자 관세 부과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당시 일부 수입업자는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닉슨의 조치가 국가 비상사태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이를 지지했죠. 이후 1977년 이 법안을 대체한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법안이거든요. 자, 과거 내일 장례식이 있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1979년 이란의 인질 사태 때 이 법안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미국 내 이란 자산 약 120억 달러를 동결해버렸고요. 이란과 모든 금융 및 무역 거래를 제한한 바 있죠.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알카에다와 관련된 단체 및 개인들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이란, 북한, 그다음에 이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시행을 했죠. 다만 주조치 모두 관세를 위해 이걸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시인 2019년에 멕시코가 이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는 5% 관세를 시작으로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달 관세를 5포인트씩 인상해서 최종적으로는 25%까지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짰었습니다. 다만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는 없던 일로 됐었죠. 자, 이민 문제가 경제적 위협과 이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없던 일이 되면서 결국 관세 부과 합법 여부는 판가름을 나지 못했는데요. 자, CNN에서 이제 이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풀이장에서. 와우, 정말. 그리고 이제 본장이 시작이 되면서 막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방향성을 잃고 럭비공 장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산불은 지금 이쪽 저희가 살고 있는 남가주 LA 쪽의 산불입니다. 지금 실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거든요. 한인들도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희 미즈노 가족들 가운데서도 대피 명령을 받고 지금 피난길에 오른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자,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 지역은 사막 기후고요. 강풍이 부는 이 때에는 항상 불이 나는데 이번에는 강풍 정도가 아니라 태풍이 부는 모양새였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이들이 문제는 이제 이 산불을 끄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소화전이 말라버리는 사태가 발생했고 여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논쟁이 큰 게 트럼프는 LA 산불의 모든 책임은 개빈 뉴섬 탓이다. 왜냐하면 개빈 뉴섬이 물고기 보호를 위한 캘리포니아 북부 삼각주의 물 공급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물고기 한다고 보호한다고. 그리고 지금 LA 시장이죠. 게런 베스 이 판국이 지금 아프리카를 방문해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로 좀 얻어먹고 있고 급히 좀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치인들을 못 차리는 게 문제입니다. 겨울 이 계절에 굉장히 고온 건조한 때에 산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았던 때인데 왜 이렇게 대처를 못했을까? 주식도 대응이지만 정치인들도 대응 아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여기가 한인들 많이 사는 LA 이쪽입니다. 여기 퍼시픽 팰리세이드 쪽하고 불이 이쪽으로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아무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쪽 거주 쪽이나 또 LA 쪽에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환경 공기질이 되게 오염이 되거든요.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모쪼록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재산적 피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불이 계속 나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집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저렇게 산에 있는. 근데 저 산에 있는 집들이 여러분 되게 비싼 집들이거든요. 지금 저기가 되게 부촌이에요. 부촌. 보이시죠? 게이트 단지하고. 저 사람들은 집보험은 들었겠지만 요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문제니까 아무튼 무탈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 여러분 저희 이 영상 하단에 보면은 미즈노래 지금 여기 보시면 공부방도 곧 마감이 되거든요. 자,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빨리 지원하십시오. 기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모집하는 기수는 우주 7기인데 제가 왜 이렇게 까다롭게 뽑냐면 함께 공부하는 기수가 정말 중요해요. 그 구성원들이 정말 한 기수가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데 정말 좋은 구성원들로 한 팀을 꾸려주려고 제가 정말 까다롭게 뽑는 거니까 몇 자리 안 남았어요. 여러분 꼭 지원하셔서 1월 한 달 동안. 근데 저희는 빨리 뽑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주식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주 출입은 좀 빠른 거죠. 원래는 다음 달 해야 되는데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뽑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오픈 영상에서 안 했는데요. 여러분 저희 여기 보시면 어저께부터 새로 오픈한 이거 빅뉴스 이게 속보 뉴스방이거든요. 하루 만에 지금 100분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와우. 보시면 보세요. 오늘 양자 컴퓨터 완전히 폭락했죠. 이런 속보들을 제일 먼저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한 가지만 보세요. 자, 트럼프의 이제 경제 비상사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 뉴스들 다 갖다 뺏기잖아요. 연합뉴스는 18분 전에 올라온 속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려드린 거는 불과 1시간 전.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커피 멤버십 가입하시면 또 멤버십 가입하시는 거 모르면 여기 딱 클릭하시면
커피 멤버십 가입하시면 자동이 아니라 커피 멤버십 가입하시면 커피 멤버십 영상 밑에 여기 게시판에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이 디스코드 그거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조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아셨죠? 기존 커피 말고 뭐 세계, 테슬라, 뭐 우주, VIP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상위 버전의 멤버십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셨죠? 광고한 김에 더 하지 뭐. 젠스랑 말 한마디에 오늘 양자 컴퓨터 어떻게 IONQ 같은 경우 41%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 섹터군은 저희 미주노래 VIP 멤버십 올해 종목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리딩 업체이기 때문에 리딩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 팔아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VIP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목감기 들어서 목소리가 맛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양자 컴퓨터 다 매도했다고. 그쵸? 리딩은 안 하지만 다 센스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시죠?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 VIP 멤버십은 종목 이야기하고 종목 선정만 이야기하거든요. 종목, 오로지 종목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베이가 급등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리스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가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얼마나 갔나 한번 좀 볼까요? 이베이 티커는 이베이입니다. 9.86%로 마감했네요. 와우, 대박이네요. 2022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에 이베이의 상품 목록을 올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메타는 향후 독일과 프랑스, 미국에서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구매자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리스팅을 보고 나머지 거래는 이베이에서 완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베이는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 라이벌과 경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이베이의 사업 능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타의 이런 움직임은 EU 집행위원회를 달래기 위한 시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규제당국은 메타가 마켓플레이스 제품을 페이스북 앱에 연결해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 혐의로 7억 9,772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굉장히 이 반독점, 독과점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페이스북이 하는 걸 갖다가 독점을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이베이를 좀 살짝 껴놓은 거죠.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FOMC 12월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공격적 관세와 이민자 추방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연준은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계획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연준 의원들은 시사했는데요. 자, 오늘 공개된 연준의 지난 12월 17일에서 18일의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둔화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수치가 예상보다 높았고 무역과 이민 정책의 잠재적 변화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에 이전의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죠. 자, 헤드라인 중심으로 쭉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이 새 GPU에 삼성 메모리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오늘 삼성전자 주가 오르겠네요. 파이팅! 자, 미국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압박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지금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자, 미국이 우크라 파병에 북한군이 경험을 쌓았다. 타 국가와의 전쟁 능력을 강화시켰다라고 그래도 후한 점수를 좀 주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팰리세이즈 산불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는 비상사태에 지금 빠졌고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이 퇴임 12일을 남기고 증손자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증조부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감도 심하고 산불도 심하고 좀 동부 쪽에서 눈도 많이 오고 지금 굉장히 힘든 1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빨리 이 코감기 다 나서 낭낭한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미 카터 고 대통령의
네, 국장 때문에 시장이 없습니다. 하루 쉬니까요. 좀 푹 쉬시고 또 저희가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저희는 내일도 그러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고맙습니다.